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2분기에 적용할 전기, 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엔 공감하지만 여당은 여론을 더 살펴본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20일 전기, 가스요금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최종 인상 여부에 참고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폭 결정, 5월로 넘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2분기에 적용할 전기 가스요금은 당초 지난달 31일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에는 공감하지만 인상 결정은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인상에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한전과 가스공사는 전 임직원의 인건비 감축, 자산 추가 매각, 투자 축소 등의 자구책을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한 뒤 결정한다는 건데 정부, 여당으로선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지만 지금 전력과 가스 공기업 사정이 그러기엔 너무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너무 정치적인 논리로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거보다는 원칙대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요금이 조정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일 전기 가스요금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는 이창양 장관 대신 박일준 2차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폭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이후인 5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도감청 문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신 한미 양국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번 파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앞으로 45일 안에 진상조사와 함께 권고사항을 담은 중간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용 기자입니다. 미국은 유출된 기밀 문건 가운데 어느 부분이 조작됐는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보당국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한국에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수사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I'll say that this is an ongoing investigation being l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So we are consulting with them on an ongoing basis, but that investigation will reveal more documents that have been previously posted. 특정 문서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 현재 한미 양국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미국과 우방들의 신뢰 관계는 변함없다고 부연했습니다. He also directed senior leaders across the administration to reach out directly to allied and partner leaders to reassure them about our commitment to safeguarding intelligence, to answer to the best of our ability any questions that they. 존 커비 조정관은 연락을 받은 국가들이 고마워하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정보국장이 이번 유출 사태로 인한 피해를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앞으로 45일 안에 진상조사와 함께 권고사항을 담은 중간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논란에도 일본산 어패류 수입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일본 어패류 수입액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요. 하지만 계획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늦어도 오는 여름부터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경우 일본산 어패류 수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결정한 건 재작년입니다.
아직 시작되진 않았지만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일본산 어패류 수입량은 되레 늘었습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총 7,668톤. 방류 결정 직전인 2021년 1분기보다 약 16%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입액은 증가세가 더 두드러집니다. 올해 1분기 일본 해산물 수입액은 4,858만 2천 달러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1분기로는 최대치였습니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수입 금지 조치 뒤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다 증감을 반복하던 일본산 어패류 수입량은 3년 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이후 잡히는 물고기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변화된 것이 없거든요. 미국산을 먹으나 캐나다산을 먹으나 대만산을 먹으나 어차피 태평양에서 잡히는 거고요.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경우 일본산 어패류 수입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방류 전까지 안전성 검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계획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늦어도 오는 여름부터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윤입니다. 네, 경기도 성남 분당 신도시 탄천에 설치된 불정교와 순회교 등 교량 4개의 보행로가 철거 후 전면 재시공됩니다. 이들 교량은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이후 진행된 안전진단에서 불량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사 기간은 설계 6개월, 시공 1년 등 총 1년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인데요. 성남시는 정자교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공된 나머지 46개 교량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보수 보강할지 재시공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분당 탄천의 불정교입니다. 교행로 밑에 교각을 설치하지 않고 한쪽 끝만 교량에 부착한 일명 외팔보 형식의 교량입니다. 건설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한쪽으로 무려 255mm나 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근에 있는 순회교 역시 처짐 상태가 192mm에 달합니다. 도로 설계 기준으로 평가할 때 두 다리 모두 2등급 불량 수준입니다. 지난 5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은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차도와 인도가 만나는 저 경계석 구간과 여기 인도 끝단 이 연석 구간의 처짐 상태를 확인했을 때 약 255mm 정도 처져 있는 것을. 성남시가 탄천에 설치된 18개 교량 가운데 불정교와 순회교, 금곡교, 그리고 국내교의 보행로를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교량은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진행된 안전진단에서 불량 등급인 2등급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사 기간은 설계 6개월, 시공 1년 등 총 1년 6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근본적인 이 불안 해소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법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성남시는 정자교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공된 나머지 46개 교량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 진단 결과를 토대로 보수 보강할지 재시공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인 지방대에 회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역별 산업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기존 지방대 특성화 사업들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성공까진 변수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재작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48만 명. 20년 뒤인 2040년에는 26만 명까지 줄 전망입니다. 2022년 기준 전체 대학 정원이 46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갈수록 정원 미달로 운영난에 시달리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의 그 대격변의 시기고 큰 구조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변화의 골든 타임 같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생존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 육성을 위해 2026년까지 대학 30곳을 지정해 5년간 학교당 1,000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6월까지 1.5배수를 예비 지정하고 실행 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 9월까지 10곳 안팎의 학교를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실행 계획서에는 대학, 지자체, 산업체의 명확한 역할 제시와 함께 이에 대한 대학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와 동의가 있었는지를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당국은 매년 실행 계획과 이행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경제, 문화에 대학이 미치는 기여도와 영향력을 분석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지방대 특성화 사업들이 사회 경제적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상황인데 과거의 실패를 극복할 만한 묘수를 찾는 대학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김장현입니다.